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현직 경찰로 증거인멸 의혹의 중심에 선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된 건 지난 5월 14일.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은 신상 공개 직후 아들이 학창시절 썼던 휴대전화 2대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최근 장 경감을 2차례 부른 경찰 특별수사단이 그 이유를 추궁한 배경입니다. 증거인멸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장 경감은 휴대전화를 그냥 버리면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 불태웠다며 아들이 더 이상 안 쓰는 전화기라 소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때 썼던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고 진술해버린 상황에서 과거 썼던 휴대전화를 살펴볼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특별수사단은 최근 장 경감의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받았는데 녹음 파일 등이 초기화된 상태라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 경감과 광주 광산서 수사팀 사이에 추가로 오간 수사 정보가 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 줄기 중 하나는 바로 장윤기 부친과 경찰 수사팀의 이 유착 정황입니다. 특히 경찰 지휘부, 그러니까 수사팀 윗선이 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하는 데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오늘 경찰 이 특별수사단이 구속된 수사팀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당시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을 불러 조사한 건 오늘 오후. A경정은 최근 구속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박모 경감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 전반을 총괄하는 지휘 라인에 있었던 A경정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A경정에게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수사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와 A경정보다 윗선에서 부당 지시나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영상 등 주요 증거물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빠진 경위도 확인하려고 구속된 박경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 광산경찰서 압수수색에서 지휘부의 업무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특별수사단은 대기 발령 상태인 광산경찰서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내일 장윤기 사건 2차 공판에서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감식 보고서 등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가 내일 법정에서 성폭행 살해 혐의를 인정할지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9위, 8위 주제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또 그의 아버지 장모 경감, 아들의 휴대전화를 아버지가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경찰이 물어봤더니 아들의 개인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게 유출될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인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장윤기 사건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있나요? 뉘우치고 있나요? 할 말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증거인멸 왜 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장윤기 사건이 있죠. 거기 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살인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살인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경찰이었던 아버지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내통해서 축소하고 암장시켰다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드러났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장윤기 경찰이죠. 장윤기의 아버지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개인정보가 나갈 것으로 유출될까 봐 우려해서 아들의 휴대전화 2대를 불태웠다. 이 휴대전화는
과거 학생 시절일 때 아들이 쓰던 겁니다. 자, 휴대전화 전원이 켜지면 개인정보가 나갈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실 요즘에는 대부분 다 휴대전화를 뭐 한 대, 두 대씩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그런 어떤 증거들이 남아 있잖아요. 자, 이거 말고도 휴대전화가 여러 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장윤기 씨가 이제 학생 시절에 썼던 휴대폰이에요. 사실 이 경력이 많은 수사관인 장윤기의 부친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휴대전화를 없애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는 가장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확보해야 되는 증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경력이 아주 많은 장윤기 씨의 부친이 이 휴대전화를 망가뜨렸다면, 이걸 태웠다면 이것들은 정말 가장 핵심적인 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을 직접 없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을 이 휴대전화 과연 아들이 전화를 몇 대 갖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내서 없앴다는 것은 그 목적에 의심이 매우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장윤기가 자기가 쓰고 있던 현재 사용했던 그 전화기는 물에 버렸다고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 쓰던 거 두 대는 불태웠고, 그러면 아버지가 쓰던 휴대전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버지가 쓰던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제출되었는데 그 안에서의 이 녹음 파일은 전부 다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뭔가 통화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지워진 채 제출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는 이 담당 수사팀장이나 수사관들과도 분명히 통화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찰에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이 모두 다 삭제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가장 큰 업무는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것, 절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증거 인멸을 하면서 짐 정리하느라 뭐 그렇게 했다? 리얼돌이 있었는데 그것도 별 생각 없이 치웠다? 근무 인연이 있던 수사팀에게 아들 집 현관번호를 비밀번호를 받아서 누르고 들어갔다? 자, 이게 과연 경찰과 어떤 유착 관계가 없으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이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사선이 위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죠. 근데 보면 장윤기의 신상 공개가 되긴 됐어요. 5월 달에 신상 공개가 돼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지만 보통의 그 피의자들, 피고인들은 마스크라도 쓰고 뭐 고개라도 숙이고 뭐 이렇게 미안해서라도 피해자한테 그럴 텐데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건 뭐예요, 이유가? 사실 정말 의아한 것은 이 장윤기 씨가 범행 이후에 무인 세탁소에 들렀고요. 그 이후에는 미용실까지 들렀 행적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후에 이 수사기관을 나서면서 자기의 얼굴을 저렇게 당당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공개하다시피 못해 어깨까지 사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혀 이 유가족이나 피해자에게 죄송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만한 사람, 저희 국민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반성문은 뭐 냈다고 하는데 반성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반성문도 이번 7월 7일에 처음으로 제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제출한 국선 변호인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본인은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이 좀 알려지고 있어요. 정말 진정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느냐 봤을 때 그 반성의 마음이 있느냐는 사실 전 믿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이제 2차 공판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반성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좀 보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